왕관 휘스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시장 어떤 모습을 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주를 또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또 시작을 열게 됐는데요. 우선 오늘 월요일장은 양시장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동안 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그렇다면 다시 좀 하락장으로 접어설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우리 증시가 이제 6월 말 7월 초 대비해서 오르기는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요번에 이제 발언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걸 가지고 이제 뭐 오늘 보니까 파월 쇼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새벽에 쭉 이제 보면서 제가 나름 이제 분석한 건데 현재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다음번에 이제 미국 9월 달에 금리 결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경제 전망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걸 이제 금리에 반영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이전에 해왔던 거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갔냐면은 물가 지표를 보고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물가가 조금 더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고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였었는데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고 그럼 다음번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언제 나오느냐? 그게 이제 9월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번에 나오는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예상치가 있고 그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면 2달 연속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좀 표정 관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좀 불안에 떨고 있다가 수치값이 딱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웃을지 울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13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9월 13일 그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무한정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많이 내려갔으면 다시 또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13일 이전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너무 잘 올라간다면 이거는 다음번에 나올 물가지수에 대한 선반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저평가주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만약에 뭐 장중 단타할 경우는 좀 잘 가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했었잖아요.
단타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좋고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주 뭐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사 모으시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도 제가 여기에 좀 기반해서 가져온 게 있으니까 잠시 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9월 13일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있을 그 중요한 이벤트를 한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평가주를 좀 길게 보고 담아가시거나 요즘 아무래도 센 섹터들이 더 센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단타 전략은 또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어떤 종목, 어떤 전략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님은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아까 적풍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의 얘기가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에게는 좀 치를 떠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폴 볼커라는 사람인데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좀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파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뭐 금리 인상을 이제 몇 포인트를 단행했냐면 한꺼번에 그냥 4포인트를 올렸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에 좀 이제 젖을 수 있는 거랍니다. 실제로 폴 볼커의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4월 달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나스닥의 지수가 그때 몇 %가 밀렸냐면은 장중에는 이제 2달 사이에 4,000포인트가 밀렸습니다. 폴 볼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런데 뭐 일단은 여기에서 나온 이슈는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도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확연히 이제 낮아지는 수치는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폴 볼커라는 이름 때문에 뉴욕 증시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7월 4일이거든요. 7월 4일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이미 바닥을 잡고 올라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코스피보다 어떻게 보면 3배 이상 더 잘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뉴욕 증시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면 좀 이제 그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저점을 잡겠죠.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사면 항상 이제 좀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이제 쫓아가시기보다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에 좀 이제 투영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을 하지 말고 좀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영향을 덜 받는 바닥주 실적 있죠? 그리고 이제 재료까지 받쳐주는 종목으로 이 시장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또 7월 초부터 워낙 부지런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시장에선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을 또 공략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전략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이나 순위 변화가 있었을지 그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순위 변동이 있을지도 기대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푸트 정비구역으로 들어와서 우선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와 가격 전략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 범위는 6,400원에서부터 7,0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AS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플라스틱 오늘 시장과 함께 좀 밀리면서 4%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현재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늘 이제 3,000원 아래면 이 종목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여전히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지수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정도 좀 받았었고 어쩌면 이거는 한번 좀 겪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6월 말 7월 초 그 사이에 지수랑 같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급락하는 순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봤을 때 지금 올해 초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 6월, 7월 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세 번째 위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주가가 점점 바닥에서 조금씩이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 이런 또 추세선이나 장기 이동평균선 역시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걱정은 저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쏟아지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인가 싶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자동차 쪽에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시장 보면은 뭐 배터리 쪽이긴 했습니다만 자동차, 신재생, 뭐 전기차, 수소차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는 배터리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에코플라스틱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저는 수혜가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3,000원 이하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95원이니까 저는 뭐 잘 가져가시면 되는 금액이고 만약에 비중을 못 담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이번 주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려보자.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때문에 좀 밀린 경향이 있고 자동차 쪽은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2,000원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쭉 보유하자라는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솔본 보도록 할 텐데요. 솔본도 지금 최근에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본 현재 어떻게 인지 컨트롤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인지 컨트롤스는 현재까지 역시나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완전 저점에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현재 상황까지 이제 흘러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매수 범위를 아마 그 방송 날에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뭐 7,500원까지 매수가를 좀 잡았었어요. 근데 처음에 산 날에 좀 주가가 많이 안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7,580원인데 저는 이제 제가 예상하던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주가가 한번 살짝 뛰었었어요. 여기 분봉 보시면은 갑자기 12시, 1시 밥 먹는데 갑자기 주가가 뛰어가지고 5%가량 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텐데 이제 배터리 쪽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인지 컨트롤스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폐배터리 테마 또는 저기 미국에 이제 뭐 공장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터리 테마 이런 게 많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이랑 동시 배터리 소재 장비 쪽 납품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분 역시도 개인들 기관들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구간을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구간은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의 종목 추천드렸을 때 그때 잡았던 매수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0,000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솔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 주가 좀 밀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시장 탓에 조금 더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솔본은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전문가님? 솔본이 이제 오늘 호재가 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거는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어차피 저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작년이었죠. 작년에 뭐 10,000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인데 물론 제가 10,000원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주가는 그때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저렴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한번 6월 달에 바닥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요번에 저점 한번 또 만들고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원격 의료와 의약품 배달에 대한 그런 이제 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사단체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거 역시도 어떤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규제 샌드박스 완화라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잠깐이지만 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같은 그런 원격 의료 관련주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본도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재료로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들어올 때 돈들은 엄청 많이 있었는데 거래량 보시면 많았는데 나올 때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현재 증시 하락하니까 좀 두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진짜 들어왔던 큰 손들은 아직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호재도 좀 나왔고 주가도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는 표현을 좀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곧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제가 9월 13일까지 아까 전에 시황하면서 9월 13일까지 시장이 좀 요동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오늘부터 13일까지가 또 저는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편하게 들고 계시면 돼요. 뭐 밀리더라도 그냥 두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싸게 사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략 수정 없이 저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수정 없이 보유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TX 엔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뭐 시장이 좀 떨어져도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전문가님. 제가 그때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너무 이렇게 시장도 많이 처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보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말 등에 잘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LNG선, LNG 천연가스 시세가 올라가면서 LNG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산업이 요즘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방산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흐름은 좋은 상황이고 제가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요거는 좀 단타 성향으로 드린 거라서 여기 지난 목요일에 한번 근처까지 갔었는데 좀 안 팔았던 이유가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2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하락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것 역시도 전략 수정 없이 목표가까지 저는 보유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2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더 상세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 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프는 목표가 이미 달성을 하고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25% 수익률을 낸 종목인데요. 역시 뭐 수익 실현하고서도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점을 좀 더 짚어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케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바닥에서 좀 이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임팩트 있게 올라주진 않았는데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뭐 아마 지금쯤이면 다 수익 실현하시겠지만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정도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을 너무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6,000원으로 잡고 가시되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죠. 예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 4,700원하고 500원대의 라인입니다. 여기 구간을 이탈하신다면은 좀 이제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엔 6,000원으로 바라보시되 이제 마지노선 그 익절 라인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케이프는 보유를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6,000원까지 홀딩을 하시되 4,600원, 4,700원에 이탈한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가격 전략을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사조동아원 보도록 할 텐데요. 사조동아원은 요즘 들어서 또 주가 조금씩 올라가려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주가 힘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하락을 멈춘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앞전에 그 거의 시초가에 일단 갭이 떠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무너진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딛고 여기 구간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포인트 자체는 제가 예전에 짚어드렸지만은 식량 대란 관련주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양식하는 데 있죠. 최근에 거기에서 이제 사료, 물고기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장주도 얽혔던 이력이 한번 있겼기 때문에 수산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잘 올랐죠. 이게 임팩트 있는 상승을 보여주었으니까 뭐 동원그룹보다는 이제 사조그룹을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최근에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수입 품목 이제 금지, 거기에서 과자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있죠. 그런 투자 포인트까지 이제 짚어 가시면서, 물론 이 미중 갈등이 뭐 단기간에 좀 이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앞두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중간 선거 이겨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각자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당장 오늘까지만 해도 뭐 기사 같은 게 많이 보도하던데, 아무튼 투자 포인트는 식량 대란과 미중 갈등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없이 그대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950원까지 홀딩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유니트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트론텍은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좀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떨어졌네요, 전문가님. 유니트론텍 그래도 현재까지 2%가량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흐름을 앞으로 보시나요? 네, 앞으로 저는 예전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때 횡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하락을 하지만 예전에 어떤 산업이 좀 발달을 했냐면 여기 구간 있죠? 이때가 굉장히 지루했던 시장인데, 지루했다는 말하고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가격 방어도 굉장히 잘 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 스마트폰의 그 발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이후에는 대북 관련주의 상승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으로 쭉 빠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 장세가 왔었죠. 근데 여기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된 산업이 이제 뭐냐면은 친환경,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한번 얽혔잖아요. 물론 지금 반도체는 좀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것도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진 못해요.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밀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반도체 사업이 아니고 자율주행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겠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저가 구간입니다. 10,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3,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목표가까지는 전혀 욕심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나중에 큰 수익 줄 거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제 수정 전략이 있다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다. 목표가는 4,500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경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은 종목이 좀 잘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큰 시세를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뭐 이쪽도 농업 섹터들도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뭐 곡물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는데 얘는 사실 좀 이제 미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7% 정도 올라주다가 막판에는 이제 보합권으로 빠져버리고 다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는 유통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품절주예요. 근데 품절주가 한번 갈 때는 또 이제 무섭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뭐 나빠진 적 없이 이거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빠진 적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성장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테마성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테마주는 좀 이제 싫다. 팜스토리는 좀 이제 너무 올라왔고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농 제가 그래서 경농을 말씀드린 건데 영업이익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질질질 기고 있어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데 가격은 이제 그대로인데 기업은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게 시장에 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변함없이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농의 목표가는 13,500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인터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도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시장의 하락과 함께 3% 정도 빠졌지만 수익률은 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지스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게 강달러 관련 이제 제가 무역 관련 최근에 뭐 라인강 이슈도 있었고 중국 봉쇄 이슈도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뭐 200%가 증가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인터지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류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3,000원 구간에서 달려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매매를 계획했던 구간은 한 이제 2,600원 사이 때부터 그리고 2,800원 사이 요 사이였거든요. 2,795원이라고 일단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당대회 때문에 시세를 줄 것 같진 않고 아마 천천히 좀 모아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물류 관련 주는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오늘 달러는 또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다면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을 때 결국에 그 실적대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말이죠.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 오늘 폭락이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제자리를 찾아간 종목들은 많죠.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까지 변함없이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지스 목표가는 3,450원입니다. 이 구간까지 홀딩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정보들은 이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8시 부터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신호주 대표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앞으로 시장의 전망.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제 하락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락은 뭐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의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제 모든 가이던스가 빗나갔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당선한 때도 그렇고 브렉시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뭐 저널리스트들 다 빗나갔죠.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뭐 날씨와 같아가지고 지수 자체를 뭐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좋은가 나쁜가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급락보다 중요한 건 대응법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장 대응할 수 있을지 전략과 종목을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본격적으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건설준의 역대급 수주잔고 보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건설주를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요즘 건설주가 정말 이슈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뭐 네옴시티 맞아요. 매일같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그런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 이런 대책들이 이제 하나씩 실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제 인프라에 관련한 종목들, 뭐 철도, 도로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들까지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건설주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의 무겁지 않은 좀 가벼우면서 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에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14배가 증가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한 3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자체적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단 역대급 수치를 좀 돌파를 했고 올해도 그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건설주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 좀 이렇게 미약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지난해 대비해서 14배나 수주 잔고가 급증을 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반도체 원전의 교집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를 보고는 생각나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 종목 워낙 큰 종목이어가지고 네. 아까 작은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생각하는 대형주는 아니겠죠? 그렇죠. 시가총액은 크진 않고요. 제가 이제 왜 이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그 건설회사들도 보면은 다들 이제 잘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을 주력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일단 특징적인 자기들이 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원전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원전하면 얼마나 핫한 이슈죠? 우리 정부에서 주력으로 수출 산업을 밀고 있는 산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반도체 같은 그런 어떤 특정 설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만약에 성장을 해서 반도체 쪽이 지금 삼성에서 안 그래도 평택에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 있어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그냥 건설주라고 요즘의 분위기가 막 다 같이 가는 분위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원전과 반도체 설비에 특화되어 있는 이 기업이 분명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부실한 그런 건설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아마
지금까지 두 번째 힌트까지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번 힌트가 좀 결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하게 드렸으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원전의 교집합이라는 힌트까지 들으셨는데요. 신호주 대표님은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떤 네. 종목인지 눈치를 좀 채셨을까요? 일단 반도체, 원전, 건설이 나왔는데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어. 또 이제 원전을 설계하는 데가 또 이제 한전 기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또 근데 시총은 또 이제 가볍고 또 그렇다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네.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 좀 강력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주가가 아주 세 보임, 뭐 아마 이게 힌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네네. 근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힌트일까요? 앞에 그 세 글자가 결정적입니다. 오. 우리 증시에 이제 많은 뭐 주식들이 있겠지만 예. 앞에 이제 세보임이라고 시작하는 종목은 없고 이제 세보라고 시작하는 종목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좀 소개 차원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가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가가 바닥에서 한 100%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말씀드린 호재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 뒤로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해서 좀 가져오게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잘 가면은 엄청 좀 강한 흔히 말하는 이제 센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STX 엔진 드리고 나서 또 바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세 보이는 종목으로 준비했고요. 한번 많은 분들 또 추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세보임에서 이 두 글자가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도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만 입력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가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이벤트부터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도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도 맞추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1폰 2번호. 네, 폰 하나당 번호가 2개가 된다는 소리죠. 관련한 이심 도입 수혜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폰 하나당 전화번호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의 수혜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뭐 번호가 이제 2개까지 개통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 9월 초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면은 요즘에는 어떤 주식들이 그 가격 방어를 잘해주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어느 정도 그 추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필수 소비재, 우리가 줄일 수 없는 것들 그런 데서 이제 오히려 걔네는 영업이익이 뭐 줄 리가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제가 SK텔레콤 그리고 뭐 KT 그리고 LG U+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항상 뭐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이주연 대표하고 무방을 하지만은 이것만 들어서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싸리 그냥 커피를 받아 가시라고 두 번째 힌트에서는 제가 그냥 척하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이제 적어 드릴 테니까 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힌트에 이어서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아이는 비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뭐 강력한 힌트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강력할까요? 아, 네. 이게 그냥 똑같습니다. 아이는 일단 비전이잖아요. 네. 예, 이름 중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검색해가지고 이제 끝냈을 거예요. 아이로 일단 시작하는 종목이고, 예. 근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왜 보셔야 되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통신주가 방어가 잘 된다고 이제 제가 드리진 않을 거고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좀 이제 바닥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심 관련 도입의 수혜주인데 최근에 LG U+, SK, KT에서 뭘 출시를 했냐면은 중간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흥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오히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알뜰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요금제가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야 이런 중소형 알뜰폰이 수혜를 못 받는데 근데 최근에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알뜰폰 관련 수혜주 기업들이 이제 몇 개가 없습니다. 좀 너무나도 아쉬운 얘기지만 예전에 4이동통신의 그 대장주라고 불리는 세종텔레콤이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제4이동통신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에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보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힌트도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아이즈 모바일 대리점 수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이즈 모바일 대리점 이게 뭔가요, 전문가님? 아, 네. 말 그대로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겁니다. 제4 이동통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반적으로 핸드폰 하나는 쓰시지만은 보통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하나씩 이제 더 개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은 2021년도 그때 초반이 고객 수가 이제 1,000만이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1,2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겠죠. 그리고 이거는 경기를 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금리를 올리든지 금리를 낮추든지 상관없이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솔루션까지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적자 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돈도 잘 버는 회사가 이런 모빌리티 사업에도 진출했다는 건 나중에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죠. 한번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를 다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적풍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앞에 이제 세보임에 좀 만약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그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종목은 세보 MEC라는 종목이고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이제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좋다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회사는 실제 매출이나 실적이나 또 이제 수주 들어가고 있는 그 주 고객사들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기업들입니다. 뭐 SK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과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 뭐 요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포커스는 아니지만 연간 기준으로 배당을 항상 3% 이상 주거든요. 올해는 좀 금리도 올랐고 실적도 잘 났기 때문에 저는 한 4%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종목인데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원전이랑 반도체라는 이 두 가지 테마에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 회사는 특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5월 말쯤에 거의 12,000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흐름은 약간 원전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주들이 지난 5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구간이고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제가 매수 단가로는 8,000원, 9,000원 사이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구간, 전고점보다 조금만 낮은 구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세보 MEC라는 종목이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호주 대표가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 공개가 되고요. 그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일단 가격 전략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요즘은 이제 갈피를 좀 못 잡으시는 게 왜냐하면 미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은 이제 한 오후장이 되기 전에 중국 증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좀 이제 지구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종합적인 솔루션. 그런데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좀 이제 복습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제 방송에서 만나 뵐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더 많은 전략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가격 또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